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종문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물권 총칙 마지막 조문이죠. 191조. 혼동한 물권 소멸이라고 했죠. 물권이 소멸하는 사유는 다양하죠. 목적물의 멸실도 있고요. 물권의 포기도 있고요. 지상권,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요. 국가의 물수 등을 통해서도 소멸하고요. 등등등. 자, 그 중에 민법 191조에서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예를 들어서 1항은 하나의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라고 되는데 이 다음 물권은 제한 물권을 말합니다. 제한 물권은 6개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나중에 뒤에서 다 보게 됩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제한 물권이죠. 이게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그 다른 물권은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 권리 목적인 데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항은 소유권이 아닌 물권과 그 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역시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그 다른 물권은 이걸 목적으로 하는 이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이게 2항이죠. 반면에 점유권은 혼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191조 1항, 2항, 3항인데 조문의 취지. 동일한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물건에 대해서 굳이 한 사람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을 갖고 있을 때 굳이 다른 물건이 필요가 없죠. 왜? 소유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으니까. 따라 그 다른 물건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두 번째, 혼동은 나중에 채권법에도 나와요. 이렇게.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면 채권,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나중에 507조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191조 1항 가지고서 한번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을의 지상권을 소멸한다는 거죠.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을이 취득해버리면 저당권은 필요 없이 소멸한다. 이게 191조 1항 원칙이죠. 이제 예외가 나오죠.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었고 이 을이 지상권을 담보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병이 이 지상권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지상권을 소멸시키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이 저당권자, 제3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이 소멸돼서는 안 되겠죠. 이런 예외. 또 하나, 갑소유 땅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을의 1번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을의 2번 저당권이 1번으로 순위가 올라가는 어부지리를 얻게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 을의 이익이 침해가 되죠. 저당권이라는 건 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받는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혼동의 주체인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의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도록 합니다. 을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결과적으로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할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거는 우리 판례인데요. A to Z 지상권을 갖고 있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을이 소유권 등기는 되어 있으나 그게 양도담보권인 경우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돈을 못 갚으면 A to Z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약정을 하고 소유권 등기를 미리 을에게 넘겨놔요. 이런 걸 부동산 양도담보권이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지상권자 을이 그 땅에 소유권자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 아닌 양도담보권인 경우 이럴 땐 당연히 지상권 소멸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혼동에서 등장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조문 다시 한번.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에 예를 들어 A to Z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또는 저당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었다.
예컨대 A 토지 을이 지상권 또는 저당권을 갖고 있다가 을이 나중에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그래 을의 지상권이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물건이 예컨대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는 을의 지상권 또는 저당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 을의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또는 을의 저당권이 병의 질권의 목적일 때, 요럴 때, 그럴 때는 을의 지상권 또는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 을의 지상권 또는 저당권이 제3자 병의 저당권 또는 질권의 목적이니까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소멸시켜버리면 제3자 병의 이익이 침해된다. 그래서 결론,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예외가 있게 됩니다. 전항의 규정, 1항의 규정은 2항에 적용하는데 어떻게?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예컨대 갑소 A 토지에 을이 지상권 또는 저당권을 갖고 있고 그 을의 지상권 또는 저당권이 병의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지상권 또는 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을이 지상권 또는 저당권에 병이 지상권의 저당권의 질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병의 저당권 또는 질권 또는 병이 을의 지상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해버리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 지상권 또는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요 다른 권리, 여기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게 191조 2항이 되는 거죠. 준용한다라는 건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멸해야 되는 을의 지상권 또는 저당권에 병의 저당권 또는 질권이 있었는데 이게 을 또는 병에게 귀속이 되면 저당권 또는 질권을 소멸해야 되는데 이 저당권 또는 질권이 또 다른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 이 저당권의 정의 질권을 갖고 있거나 정의 전질권을 갖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멸해야 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 이런 경우 또는 소멸해야 되는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이때 소멸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예외까지도 확대해서 적용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점유권은 소유권과 병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의 점유권을 갖고 있던 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점유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보통 두 개를 예를 드는데 점유권과 광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출, 을이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가진 다음 을 지상권 그 다음에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이 저당권을 갖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을이 갑으로부터 땅을 샀어. 소유권 취득했죠. 지상권 소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니까. 두 번째, 병 소유 땅에 갑이 1번 저당권, 을이 2번 저당권. 갑이 소유권을 취득해. 1번 저당권자 갑, 2번 저당권자 을이 있는데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소멸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게 소멸하지 않으니 을은 여전히 2순위죠. 또 갑소유 땅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1번 저당권자 을, 2번 저당권자 병. 근데 을이 아니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 이땐 다르죠. 병의 저당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도 없죠. 그럼 소멸해야지. 점유권,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동의 기출 문제들은 보통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오게 되고 권리가 소멸하느냐 아니냐 이런 걸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그 사례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191조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사례 형태를 통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철저하게 조문과 요 예를 통해서 대비해가지고 자꾸 그림을 그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91조 살펴보셨습니다.